학습지하고 모의고사에서 좀 질문 있는 거 좀 받고 넘어갈게요. 안 되는데. 네, 먼저. 문제 푸시고 나 이거 다시 한번 풀어봐야지 하는 거에만 체크해가지고 냅시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과 이 시간대를 없애려고 친구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제 뿅아리 애들 있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는 뿅아리 애들한테 앞 시간을 주고 1시면 그래도 애들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1시로 바꿀 거야. 3월달부터.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서 자, 혹시 주간학습지 사회에서 질문 혹시 있는 부분들? 몇 번? 7번? 같이 봐보자. 아마도 오늘 운동량 보존 마무리 이제 지어서 설명까지 하게 되면 아마 이쪽 부분에서는 그래도 친구들이 굉장히 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파트니까. 자, 7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2km, 1km 물체 AB가 접촉하여 이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분리된 후 같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녀석이다 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네요. 자, 운동량 보존 안 쓰고 살펴볼 거야. 자, 우리는 지금 2kg짜리 물체하고 1kg짜리 물체가 같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들의 속도가 얼마였었구나? 2m/s 였구나. 그래서 이거 A고 이 녀석 B였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녀석이 분리가 됐대. 이게 용수 처리 있었는지 아니면 화학 에너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리가 돼서 A 녀석 살펴보니까 A 녀석은 1이 되었고요. B 녀석은 얼마가 됐는지 몰라. 자, 운동량 보존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운동량 보존이 나오게 되는 까닭은 결국은 운동량과 충격량을 더 일반화시켜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아.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펴보니까 A의 운동량의 변화량 살펴볼 텐데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만 살펴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A의 질량은 변할 까닭이 없으니까 A의 속도 변화량을 바로 이렇게 살펴보자라고 했었지. 처음 연습하실 때는 A의 나중 운동량에서 A의 처음 운동량을 뺀다 이 개념이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크기만 살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관으로 바로 들어간다라고 했어. 그래서 A 지금 살펴보니까 A는 2kg이네. 오른쪽으로인데 오른쪽으로 1이 됐어. 속도 변화량의 크기 얼마? 1이었었죠. 그래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 인 거죠. B도 살펴보자고요. B의 운동량의 변화량 살펴보는데 우리는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같아. 왜? 무슨 법칙에 의해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힘을 주고받는 시간도 같고요. 힘의 크기도 같기 때문에 방향만 다를 뿐 크기가 같으니까 이들이 같아. 그럼 우리는 B의 질량이 지금 얼마지? 1인데 B의 속도 변화가 크기가 얼마가 돼 주셔야지 얘는 2로 똑같겠어? 2겠지. 그럼 한 녀석은 속도가 감소했으니 한 녀석은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서 속도가 증가해야 되므로 얘는 얼마 돼야 돼? 오른쪽으로 4m/s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 연습하실 때는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연습할 거라고 했어. A의 나중 운동량 빼기 A의 처음 운동량. 근데 늦어 이게. 시간이 더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지금처럼 어떻게? 크기의 비. 이 크기의 비를 보려고 쌤이 지난 시간 때 벡터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야. 이것도 벡터 계산하는 방법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지. A 녀석은 오른쪽으로 처음에 2의 속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작용점 일치시키고 나중에 오른쪽으로 1이 됐어.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서 나중값 빼주는 데서 앞쪽으로 긁어버리면 이게 크기가 될 테고요. 방향은 왼쪽인 거야. 그래서 이런 직관을 쓸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간 절약을 하게 될 테고요. 보기 지문 이야기해 봅시다. 니은번 VB는 얼마? 4m/s. 맞는 말이 될 테고요. 가에서 운동량은 A와 B가 같을 수가 없죠. 얘는 4고 얘는 2니까. 그래서 기억번 땡. 디귿번 분리되기 전후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정답은 니은번. 자, 또 모의고사 7번. 자, 모의고사 7번 이야기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번 영역에서의 운동량의 변화량, 2번 영역에서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살펴볼 건데 1번 영역에서 우리는 충격량은 1번 영역에서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2번 영역의 충격량은 2번 영역에서 운동량의 변화량. 근데 우리는 마찬가지로 누구만 살펴볼 거야? 크기만 살펴볼 거야. 갑시다. 1번 영역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만큼? 속도가 5V에서 3V가 됐으니까 얘 이만큼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바로 보자고요. 질량은 똑같을 테니까 이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것만 보자고. 2번 영역에서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질량은 일정한데 속도 변화 크기만큼이니까 3이 되겠지. 그럼 1번 영역에서의 충격량은 1번 영역에서의 작용하는 평균 힘과 시간이고요. 2번 영역의 충격량은 평균인가 2번 영역에서 걸린 시간이란 말이야. 근데 이미 이게 나와져 있어. 얼마로? 2대 3으로. 크기가. 시간의 비가 몇 대 몇? 2대 모르는 거지. 얘는 2인데 얘를 몰라. 근데 우리는 알아낼 수 있는 게 이 힘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소린 거야. 왜? 우리가 이야기하는 힘은 누구? 질량의 가속도의 곱인데 질량은 일정하니까 힘과 가속도는 비례하겠구나. 그래서 우리 1번 영역에서의 가속도를 보니까 1번 영역에서의 가속도는 얼마? 2t 동안 얼마만큼 변했지? 2v만큼 변했지. 그래서 얼마? t분의 v만큼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네요. 2번 영역에서 살펴보니까 2번 영역에서의 가속도는 얼마인지 지금 몰라. 근데 속도 변화의 크기는 3V만큼 됐어. 이 시간을 모르는 거야. 그런데 힘의 비가 몇 대 몇이라고 나와 있어? 2에서가 1에서의 2배이다 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1대 2인 거죠. 힘의 비가 1대 2라는 건 가속도의 비가 1대 2인 거지. t분의 v하고 얘의 관계가 1대 2가 돼야 돼. 그럼 얘가 2배 커지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얘는 3 들어와야 되나? 얼마? 얘 계산하면 2배 돼야 되니까 t분의 2v가 돼야 되겠지. 1대 2니까. t분의 2v 만들려면 얘는 시간이 얼마? 3 사라져야 되고요. 2 들어가야 되니까 2분의 3t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2분의 3t만큼 걸렸네. 그래서 몇 번? 5번. 두 번째 구간에서. 얘 대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요. 얘도 또 이렇게 바로 가셔도 되지. 힘의 비가 몇 대 몇이라 그랬어? 1대 2라고 했어. 그쵸? 근데 1 곱하기 2 나왔어. 그럼 얘 3 나오려면 얼마? 2분의 3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2의 비율을 가졌을 때 얘가 걸린 시간이 t라고 나와 2t인 거잖아. 그러면 얘에 비해서 2분의 3배
바로 이야기해 주셔도 큰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쌤이 친구들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이렇게 좀 질문 받다 보니까 하나 좀 안 되는 부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비를 이용하는 걸 많이 연습을 안 한 느낌이야. 지금처럼 이렇게 비를 연습하는 거 우리가 어디에서도 보통 많이 이야기하냐면 운동의 표현에서 우리가 평균 속도들 이용할 때나 아니면 만약에 가속도 이용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만약에 A와 B가 이동 거리의 B가 1대2야. 근데 시간의 B가 예를 들어 1대2였었대. 그러면 가속도의 B는 몇 대 몇? A와 B의 가속도의 B는 2대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B를 통해 가지고 구하는 게 물리에서 굉장히 연습이 많이 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연습을 많이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B를 이용하는 방법 꼭 좀 생각을 해 두시고 또 다 됐음? 자, 오늘 운동량 보존 이야기하고 쌤이 에너지 부분들 이야기 들어갈 텐데 교재에 있는 부분에서 친구들이 문제를 잘 소화를 못하는 느낌이 들어서 예제 문제를 좀 더 다양하게 이렇게 하려고 지금 3월 달부터는 이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예제 문제를 좀 개념할 때 추가로 이렇게 쌤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운동량 보존 이야기를 해 봅시다. 아마 우리 페이지로 이야기하면 82페이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결국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배우는 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운동량과 충격량을 배운 녀석을 다시 한번 또 배우는 것이구나를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운동량 보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물체의 질량은 MA였었고요. B 물체의 질량은 MB였었고요. A의 운동 상태는 VA였었고 B의 운동 상태는 VB였었단 말이야. 근데 충돌이 일어나는 케이스는 세 가지 케이스였죠. 1차원에서 정지해 있는데 부딪히거나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데 부딪히거나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는데 뒤에 녀석이 속도가 더 빠른 거야. 그쵸? 그래서 꽝하고 다음과 같이 충돌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꽝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살펴보다 보니까 누구 A가 B한테 다음과 같이 힘을 주고요. B도 A한테 힘을 준답니다.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의 관계. 힘을 주고받는 시간 역시 같은데 A 입장에서는 이 힘과 힘을 주고받는 시간 때문에 A의 운동 상태가 변하게 되고요. B 입장에서는 A가 B한테 준 힘과 A가 B한테 힘을 준 시간 때문에 B의 운동 상태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운동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A의 운동 상태 우리 VA 프라임으로 B의 운동 달라진 상태 VB 프라임으로.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살펴보니까 지난 시간 때 배웠던 A의 충격량의 크기는 누구?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뭐 하겠구나? 같겠구나. B의 충격량의 크기는 B의 운동 상태 변화 요인과 같겠구나. 근데 힘과 힘을 주고받는 이 시간의 곱으로 표현된 이 충격량이 크기가 같대. 왜? 방향만 반대래. 무슨 법칙에 의해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FT 크기가 같으니까
오, 크기가 같겠네. 근데 방향이 반대니까 우리는 방향 표현해 줘서 이렇게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얘와 얘도 크기는 뭐 하겠어? 같겠지. 이 말인 즉슨 A의 충격량의 크기는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겠고요. B의 충격량의 크기는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도 같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첫 번째 식으로 음미를 해본답니다. 식으로 음미를 해보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A의 운동 상태에 MA, VA 프라임 마이너스 MA, VA 때 얘는 방향이 반대이다 보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던 것 뿐이야. 크기는 똑같으니까 B의 운동량의 변화량 나중값에서 나중 운동량에서 B의 처음 운동량을 뭐 해준다? 빼준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값과 처음값 프라임이 있는 녀석과 없는 녀석들을 우리는 구분을 해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 놓을 수 있겠고요. 이 녀석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로 이야기해야 되네. 충돌 전에 운동량의 총합은 크기와 방향 다 따지셔야 되고요. 충돌 후의 운동량의 총합과 항상 뭐 하는구나? 같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조건만 더 붙이면 돼. 어떻게?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얼마가 된다면? 없다면. 쌤, 힘 작용하잖아요. 충돌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물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힘을 우리는 내부력 이렇게 표현하고요. 두 물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힘 말고 다른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무엇? 보존되더라. 이래서 운동량이 필요했던 거야. 왜? 충돌 후에 물체들의 위치를 우리는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에너지 가지고는 예상이 안 됐던 거야. 근데 운동량이라고 불리는 질량의 속도의 값은 항상 일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찾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운동량이 필요했구나.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건 식으로 우리가 음미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표현하면 얘도 이렇게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어. 자, 저 내용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첫 번째 무엇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냐면 A의 충격량의 크기와 B의 충격량의 크기는 같으니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네. 그런데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한 녀석은 오른쪽으로 한 녀석은 왼쪽으로 힘을 받겠네. 근데 문제를 돌아서 푸는 느낌이 나.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저 녀석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럼 이 식은 이렇게도 표현된다라는 거네. 어떻게? MA, VA 플러스 MB, VB는 MA, VA 프라임, MB, VB 프라임. 운동량 보존으로도 같은 내용인 거죠.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념은 누구냐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얘죠. 왜냐?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누구랑 같아야 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뭐 해주셔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이게 제일 많이 쓰여. 물론 얘를 쓸 때도 있어. 근데 우리 아까 운동량, 충격량 이야기할 때 아까 친구들 질문한 것도 이걸로 풀었죠. 그래서 얘로 풀 때도 있지만 얘의 활용도가 굉장히 커.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뭐하다? 같다. 그래서 질량은 변할 까닭이 없으니 속도 변화량의 크기를 살펴보면 되겠다. 속도 변화량의 크기를 살펴보는데 방향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거지. 오른쪽으로 3으로 가고 있었는데 왼쪽으로 1이 됐어. 그럼 2가 아니라는 사실이야.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거, 우리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관심이 있는 거고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운동량 크기 변화량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치? 자, 그래서 이 식 활용도가 크구나. 이걸 이제 지난 시간 때 쌤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A는 힘을 받아서 속도가 뭐했어? 변했어. B도 이 힘을 받아서 속도가 뭐했어? 변했어. B의 속도가.
그래서 B의 속도 변화량이 될 테고요. A의 속도 변화량이 될 텐데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한 녀석이 증가하면 다른 한 녀석은 무조건 감소해야 되는 거죠.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질량의 비가 몇 대 몇이면 2대 5면 질량의 비가 몇 대 몇이면 2대 5가 됐으면 속도 변화량의 크기의 비가 몇 대 몇이다? 5대 2다. 5대 2다. 그래서 대부분 이걸로 푸는 게 타임어택 들어가기가 굉장히 수월해 줍니다. 예,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운동량 보존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녀석으로도 많이 푼다 라고 하는 사실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두 번째, 물리2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인데 이 물리2에서 이야기되는 부분들을 바로 문제 푸는데 쉽게 풀면 우리 쉽게 가면 되지. 그래서 두 번째, 운동량 보존에 이어서 쌤은 이제 반발계수와 충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 때 우리 완전 탄성 충돌, 탄성 충돌까지 이야기했던 부분일 거야. 이제 그거 마무리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반발계수라고 이야기하는 녀석 살펴보면 쉽게 풀 수 있다면 얘를 사용하는 게 편한 거지. 물투기 때문에 저는 안 할래요. 이건 바보짓인 거죠. 그래서 반발계수를 우리는 2라고 좀 표현한다면 반발계수를 어떻게 표현했었지? 충돌 전 접근하는 속도차 분의 충돌 후 멀어지려고 하는 속도차. 왜냐면 충돌 전에는 접근하니까 충돌할 수 있는 거고 충돌 후에는 멀어지니까 두 번 다시 충돌이 안 일어나는 거지. 한 번 충돌이 일어나고 나면 두 물체 사이에서. 그래서 이 표현이 어려우면 이렇게 가셔도 돼. A라고 하는 물체 A의 속도를 예를 들어 우리는 VA라고 해보지 뭐. B 물체의 속도를 VB라고 하고요. 충돌을 하고 났더니 A 물체는 속도가 VA 프라임이 됐대. B 물체는 VB 프라임이 됐대. 그럼 이거랑 같은 말이 반발계수는 음의 값이 의미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A에서 B를 뺐어. 앞에서 D를 뺐어. 그럼 나중에는 뒤에서 앞을 빼면 돼. 그럼 무조건 양수가 나와. 쌤 이거 순서 바뀌어도 돼요? 그래. 처음에 뒤에서 앞을 뺐어. VB-VA를 했어. 그러면 자에 있는 거 어떻게? VA 프라임에서 VB 프라임을 빼면 돼. 어차피 크기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에 친구들이 편한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 자, 그래서 반발계수가 1인 녀석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반발계수가 1인 충돌을 보고 우리는 완전 탄성 충돌이다 또는 탄성 충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저 완전 탄성 충돌은 보통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소립자들의 충돌. 달리 표현하면 우리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질소와 산소들이 엄청 운동하고 있겠지. 질소와 산소들이 충돌할 때 이런 충돌을 해. 그래서 완전 탄성 충돌은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죠. 충돌이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만족을 시키고요. 누구도 만족시킨다? 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도 보존돼야 돼.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된다. 운동량도 보존되면서 에너지도 보존된다.
그래서 학교 내신에서는 저 완전 탄성 충돌의 예로 지금 우리 쌤이 뭐 교재에다가 해놨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탄성구 충돌 실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실험들은 다 탄성 충돌인 거야. 그래서 탄성구 충돌 실험. 그냥 쇠구슬끼리 부딪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놓을 수가 있겠네. 탄성구 3개만 있다라고 해볼까? 그래서 탄성구, 동일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쇠구슬이 실에 매달렸는데 그 실에 매달린 이 녀석을 한 녀석만 가운데 두고 나머지는 높이를 같이 한 상태에서 잡고 있다가 떨어뜨려 버릴 거야. 그쵸? 그러면 한 녀석은 오른쪽으로, 다른 한 녀석은 왼쪽으로, 이 녀석은 뭐 하고 있어? 정지해 있지. 그러면 얘 충돌 후에 쇠구슬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 글이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이유를 설명해라 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어. 근데 2가지 케이스가 아마 크게 나올 거야. 첫 번째. 쌤, 운동량 보존돼야 되니까 이 녀석도 부딪히기 직전 MV, 이 녀석도 부딪히기 직전에 MV. 왼쪽, 오른쪽이니까 쌤 저는 얘가 충돌 후에 이 녀석들이 다 같이 뭐 하고 있을 거예요? 정지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측하시는 친구가 있을 테고요. 어떤 친구들은 쌤 운동량 보존이 저 경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오른쪽으로 가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왼쪽으로 가는 케이스도 둘이 합치면 똑같겠죠. 0으로. 그러면 의찬이는 1번이 맞았다고 생각해? 2번이 맞았다고 생각해?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지. 그 이유는? 둘 다 이 녀석이나 둘 다 운동량은 보존이 돼. 근데 에너지가 얘는 전에는 있었는데 후에는 없잖아.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니까 이 케이스는 성립을 안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탄성구 충돌 실험이 나오면 운동량 보존뿐만 아니라 누구도 생각해라? 에너지 보존도 꼭 생각을 해달라. 그래서 이걸 찾아내야 돼. 운동량도 만족을 시키면서 에너지도 보존이 되는 경우가 얘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자, 2번째, 우리는 반발계수 충돌 전과 후의 속도차가 비교를 해보니까 0에서 1 사이에 있는 범위의 충돌을 보고 우리는 무슨 충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비탄성 충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비탄성 충돌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충돌이고요. 운동량은 보존이 돼요. 운동량 보존. 근데 에너지가 손실이 일어나. 그래서 얘도 얘로 이렇게 그리면 이런 충돌인 거죠. 자, 다음과 같이 우리는 공기저항 마찰을 무시하는 공간에서 높이 h인 지점에서 처음 질량 m인 녀석을 자유낙하시킨 거야. 그럼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가 얼마만큼? v가 될 텐데 이 v가 얼마겠어? 루트 2gh만큼이겠죠. 그러면 부딪히고 나서 이 녀석이 어떤 임의의 속도를 가지고 올라갈 텐데 만약에 다시 h 높이까지 올라왔대. 이러면 얘는 탄성 충돌이야. 왜? 처음과 나중에 에너지가 뭐하니까? 같으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손실이 안 일어난 거야. 에너지 손실이 일어났다는 건 얘는 h까지 못 가고 h'까지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h'까지 올라가서 얘가 정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v'의 속도는 얼마만큼? 루트 2g h'만큼이겠죠. 왜냐하면 자유낙하시켜서 v'이 된다는 소리는 역으로 v'로 던지면 h'까지 올라간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충돌 전에는 V라고 하는 속도를 가지고 있었고 충돌 후에는 V'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이 더 속도가 커버려. 그럼 얘는 에너지가 손실된 거죠. 그래서 이 정도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 비탄성은 여기에서 손실된 에너지 계산하는 게 수학으로 이야기하면 수열 계산하는 분과하고 똑같거든. 등비 찾아내가지고 등비가 얼마지? 그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녀석의 제곱에 대한 형식으로 나와. 자, 그래서 원래 높이까지 못 올라왔구나. 그러면 에너지가 손실되었구나. 나중 속도가 처음 부딪히기 직전보다 작아졌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테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반발계수가 0인 충돌이 있어. 반발계수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건 충돌 후 멀어지려고 하는 속도차가 0이라는 거지. 이 말은 둘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야. 자, 같이 움직일 때 당연히 우리는 이런 충돌을 완전 비탄성 충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완전은 생략할 수가 없어. 완전 탄성 때는 생략해서 탄성 가능하지만 운동량은 보존이 되고요. 에너지 손실이 최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쌤이 유도를 해 드릴 것이고요. 그 유도 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머릿속에 놓고 있으면 문제 풀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왜 그런지 한번 봐보자. 자, 다음과 같이 스몰 m인 물체가 V라고 하는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었고요. 라지 m인 물체가 정지해 있었답니다. 둘이 꽝 하고 충돌했더니 스몰 m과 라지 m이 뭐 한 거야? 같은 속도 라지 V로 움직이더래. 그럼 우리는 이런 충돌 후에는 속도차가 0이네? 멀어지려고 하는 속도차가 없네? 오, 에너지 손실이 최대로 일어났겠구나. 그러면 V를 구하려고 우리는 보다 보니까 운동량 보존을 써.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얘는 오른쪽으로 MV였었는데 나중에는 한 덩어리가 되어서 라지 V로 움직이고 있네. 운동량이 뭐 해야 돼? 보존돼야 되니까 라지 V에 대한 속도가 얼마만큼? 질량비로 이루어지죠. 스몰 m 플러스 라지 m분의 스몰 m V만큼으로. 그럼 충돌 후에 남겨진 에너지는 얼마지? 살펴보니까 2분의 1 스몰 m 플러스 라지 m분의 라지 V의 제곱이죠. 그죠? 근데 라지 V는 우리 운동량 보존해서 구했어. 그래서 어떻게? 2분의 1 스몰 m 플러스 라지 m분의 얼마? 스몰 m 플러스 라지 m의 제곱 스몰 m의 스몰 m 두 개로 쓸게. 제곱 안 하고 그 다음에 V의 제곱. 근데 다시 살펴보니까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본 녀석 아니냐? 2분의 1 스몰 m V 제곱. 얘는 뭐야? 충돌 전 가지고 있던 에너지인 거지. 그래서 그러면 얘는 스몰 m 플러스 라지 m분의 누구? 운동하던 녀석의 질량으로 이루어진 B가 만들어지고요. 누구? 후의 에너지는 전의 에너지와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구나. 외우세요. 알고 있으면 문제 완전 편하게 풀어지니까요. 근데 외우라고 하면 나중에 친구들이 이거는 알고 있는데 이 m이 라지 m인지 스몰 m인지 헷갈려. 네, 운동하던 녀석의 질량 이런 식으로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운동 써놓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도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네. 그럼 충돌 전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에서 충돌 후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뭐하면 빼버리면 얼마만큼 손실되었는지 알 수 있겠구나. 그쵸? 왜? 완전 비탄성 충돌은 에너지 손실이 최대거든. 그 이거 빼면 얼마겠어? 전에서 후를 빼면 손실된 에너지는 스몰 m 플러스
라지 n분의 정지에 있는 녀석의 질량으로 결정되고 이전 붙겠죠. 왜냐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하면 얘 나와야 되니까. 그쵸?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얘 스몰 m이니까 얘는 라지 m인 것뿐인 거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외우시면 다른 것들 안 외우셔도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6번으로 있는 부분. 쌤이 충돌 과정에서 이쪽 부분들 지금 설명하는 건 영상 잘 안 찍거든. 내 거 베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어보니까 저 명의? 이쪽에 뭐 애들이 물리 많이 듣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당연히 알지. 왜냐면 에이펙스 위에 있는 학원인 거 알고 있거든. 거기도 크더라고. 보니까 한 200명, 300명 들어가는 강의실에 조교실, 방송실이 따로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수업을 한 적이 있었지.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날 엄청 싫어해. 부원장만 쌤을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왜 좋아할까 봤더니 처음 봤대, 나 같은 사람은. 10시에 수업이 끝나면 보통 다 다른 일정이나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 바로 사라지고 아니면 조교쌤들한테 질문 받게 하고 선생님은 사라지는데, 나 거의 막 무릎을 꿇어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한두 시간을 질문을 더 받고 가니까 부원장이 깔아달라고, 다음에 기회 되면. 그래서 저야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그러고 났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대치에서는 명인 다닌다 막 이러면 학생들 사이에서 뭐야 찐따 뭐 이런 소리거든. 거의 막 이렇게 무너져 가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여기도 그런지 알고 그냥 앞에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수업 여기에는 안 깔아야지 했는데, 또 애들만 여기에서 들어보니까 물리는 다 그쪽에 있다고 그러대. 파인만 아니면. 파인만이 더 많아? 그냥 그 물리는 수업이 그냥 커가지고. 근데 쌤이 파인만, 여기 파인만에 수업을 깔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첫 번째, 우선 난 파인만이 초기에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알아. 초기 학원이 어디 있었냐면 저 압구정, 그 당시 때는 정보학원이라고 엄청 큰 학원이 있었어. 지금은 망했지만. 역시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아. 그 옆에 매우 소규모로 작은 과학학원이 있었어. 그때 초창기 이름은 파인만이 아니었었는데, 아무튼 그 파인만이 리처드 파인만에서 딴 건지는 알지. 그래서 소송 들어왔잖아, 나중에 학원 커지고 나서. MANN, 원래 파인만 이름에 MANN으로 하는데 그거 그대로 썼다가 바꿔서 지금 파인만을 MAN으로, 파인맨인 거잖아 결국. 그래서 쌤 막 놀리거든. 뭐 파인맨에 다녀? 좋은 남자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네. 근데 그 학원이 커지다 보니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파인만 형제 학원이 하나가 또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그 학원의 이름은 뉴파인이야. 파인만 뉴파인으로 나눠준 거지. 근데 쌤이 그 나누어진, 그 형제의 난으로 나누어진 이 학원 그쪽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깔 수가 없어. 여기 완전 적이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없지만 다른 데는 깔 수 있지. 아무튼 그렇고. 헛소리 그만하고 도망갈 거야. 잘못, 실수야. 잘못. 응?
타이만 물리 망했다고? 아, 얼마 전에 나 소문 들었어. 왜냐면 거기 선생님이 다 튀었다며? 거기는 통합과학이 유명하죠. 어쨌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에이 빠바바바바 하면서 이렇게 옮긴 걸로 알고 있거든. 갑자기 쑥 사라졌을 거야 아마. 잘 보이던 선생님이. 아니야? 그 얘기가 응. 쌤이 대못 가르치셔서 그래서 애들이 다 떠나 그럼 나한테 와야지. 쌤 없어지고 놀이도 없어지고 그래서 규리가 나한테 온 거구나. 그래. 그럼 다시 꿈을 꿔야겠네. 저 러셀 입구 막기. 모든 층의 입구를 다 막아버릴 테다. 물리 인원수로. 휴. 자, 헛소리 그만하고요. 왜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 막 그 명인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명인 밑에 있는 학원 그 에이펙스 원장하고 술 먹기로 했거든 이번 주에. 그래서 누가 사야 될까? 나이는 내가 더 많거든. 근데 그 사람이 원장이잖아. 그러면 직급이 높은 사람이 사야 되는 걸까?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술값을 내는 게 맞는 걸까? 의찬이는? 직장 밖에서는 나보고 내라는 소린 거네? 안 돼. 돈 많이 버는 그 양반이 내야지. 형으로도 부를 수 있어. 내가 나이는 많지만 술값을 내면 형으로 불러야지. 자, 그래서 지금 저기에 있는 문제, 지금 예제 문제로 일부러 좀 실어놨는데, 예제 6번. 다음 그림과 같은 곡선 궤도에서 물체 A를 높이 h인 곳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처음 속도 얼마? 0이었고요. 미끄러져 내려가서 높이가 0인 지점에 정지해 있던 물체 B와 충돌한 후 함께 붙어서 무슨 충돌이야? 요거죠. 올라가는 높이 구하래. 그러면 얘 A 녀석 이렇게 있었는데 이 녀석 B 녀석 얘 정지. 그런데 나중에 이 녀석이 꽁꽁꽁꽁 내려와 가지고 꽝 하고 부딪혀서 두 마리가 같이 올라간 높이가 얼마만큼? H인 거죠. 그럼 최소한 아마 친구들이 운동 에너지 따져야 되고, 운동 에너지 따진다는 건 2분의 1 mv 제곱 2차 형식의 식을 사용해야 되잖아. 바로 갑니다. 그럼 결국 얘는 후에 남겨진 에너지가 질량의 비가 지금 같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죠. 그럼 이거 얼마야? 2분의 1이지. 가지고 있던 에너지, 얘의 운동 에너지는 얘의 위치 에너지였던 거지. 얼마? mg 라지 h. 이만큼의 에너지가 남겨졌던 거야. 그 에너지가 어떻게? 올라간 거죠. 2m짜리가 g 스몰 h로. 그래서 mg. h는 얼마구나? 4분의 1 라지 h만큼 올라가는 거야. 지금 이걸 바로 보이니까 쌤의 위대함이 안 보이는 거지. FM대로 풀어드릴게요. 처음 이 녀석 살펴보면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이때의 속도를 V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스몰 m짜리가 V로 가서 정지에 있는 스몰 m짜리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라지 V의 속도를 갖는구나. 그때 그 라지 V의 속도를 운동량 보존으로 이야기하니까 2분의 V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 녀석은 2분의 1 2m짜리 얼마만큼 4분의 v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2m짜리가 얼마만큼 h 높이만큼 올라가네. 근데 또 이때 v를 살펴보면 저때 v는 얼마만큼
2분의 1 mv 제곱이었었는데 위치 에너지 mg h만큼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v에 대한 정리를 여기다가 넣은 후 얘 정리 들어가야 되는 거지. 하지 마시라고요. 완전 비탄성 충돌이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개 후 아니면 손실 머릿속에 넣어두면 저게 질량비로 모든 충돌들은 다 질량비로 이루어져 있어. 완전 탄성도 쌤 심정에서는 외우게 하고 싶지만 하나라도 우선 저 머릿속에. 그래서 예제 6번 같은 형태 어떻게 지금처럼 취급하면 되는구나. 굉장히 간결해지죠. 그 다음에 희한빠꼬만 충돌이 있어. 이제 예제 4번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지금 배운 우리가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에서 특징 뽑아낼 거야.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 문제? 이 문제 이런 식으로도 변형 가능하시겠죠? 빠방 다음과 같이 반경이 R인 그릇이야. 근데 얘의 질량이 3m짜리고 얘의 질량이 5m짜리야. 꽝하고 부딪혔더니 이 녀석 처음 상태는 정지해 있었고요. 꽝하고 부딪혀서 8m짜리가 올라간 높이 구해라. 똑같은 방법이야. 질량비로 다 결정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대신 외우실 때 이거 헷갈려 하시니까 후에 남겨진 에너지는 분자의 운동하던 녀석의 질량입니다. 자, 이제 탄성 충돌의 대표적인 예로 쌤이 탄성구 충돌 실험 이야기했지만 좀 더 심화 있게 나오는 파트가 용수철에서의 충돌 부분이야.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들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우선 4번. 다음 그림처럼 물체 A와 B가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었고요. 잠시 뒤 물체는 충돌을 하게 되고 충돌 직후 A와 B의 속도는 얼마인가? 단, 충돌 전후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 총합은 일정하답니다. 운동 에너지 총합 일정, 밑줄. 그럼 얘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충돌이다? 보존되는 충돌이구나.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 자, 그래서 충돌 후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봅시다. A의 속도는 모르니까 우리 VA라고 두고 B의 속도 모르니까 VB라고 두지 마. 오케이? 자, 보세요. FM 프리대로 먼저 갑니다, 이번에는. 이 녀석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처음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운동량 보존, 운동량이 일정해야 된다. 충돌 전과 후. 그래서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5M 플러스 이 녀석 얼마였지? 4M. 9M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일정해야 돼. 그래서 MVA 플러스 얼마만큼? 4M VB. 인정? 근데 식 하나에 미지수가 2개란 말이야. 그래서 에너지가 일정하대.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되더라. 그래서 충돌 전 에너지 살펴보니까 2분의 1 M 얼마? 5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4M 1의 제곱은 2분의 1 M 2분의 1 M VA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4M VB의 제곱. 그러면 식두개의 미지수 2개니까 풀수는 있겠죠. 왜냐? A건 B건 정리해서 여기에 대입하면 될 테니까. 또는 얘 제곱해가지고 둘이 더하거나 빼거나 지랄 연병하면 될 테니까. 그치? 이게 FM 풀이법이야. 근데 포인트 줬잖아, 쌤이. 뭐라고?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속도 차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 똑같아야 되는 거지. 충돌 전 속도차, 접근하려고 하는 속도차 얼마야?
4지. 그럼 충돌 후 멀어지려고 하는 속도차는 얼마겠니?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 충돌 후에 누구 속도가 더 빨라지겠니? 직관으로. B지. A의 속도를 V면 B의 속도는 V 플러스 4인 거야. 왜? 얘는 에너지가 보존되는 완전 탄성 충돌이니까 반발계수 1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하면 얘는 바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충돌전 9m이네. 5m, 4m. 얘는 MV 플러스 얼마만큼? 4MV 16M? 다 푼 거죠, 이게. 갑시다. 이거 푸니까 얼마만큼? 5M. 슝 넘어가면 저 녀석 얼마? 마이너스 5MV네. V는 얼마? 7M. 어디가 7M? 일부러 축 넘어가고 5MV가 마이너스 7M? M 그래서 V는 얼마? 마이너스 5분의 7m/s 갑니다. 이 녀석은 왼쪽으로 5분의 7이었다는 거야. 이거 계산해서 저 분자 나오려면 식 더럽게 들어왔겠지. 근데 우리 식 하나로 해결하잖아. 얘가 마이너스 5분의 7이면 얘는 마이너스 5분의 7에다가 5분의 20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냐? 5분의 13. 얘는 오른쪽으로 5분의 13이야. 끝. 얘가 편하니 얘가 편하니. 뒤에 게 편하지. 그래서 물리2 내용이기는 하지만 반발계수를 이용해버리면 완전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충돌에서는 존재를 해. 그래서 수능에서 알려주는 스킬이나 내신에서 너네가 하는 스킬이 똑같아. 왜냐면 풀 수는 있는데 이 문제 풀 시간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처음부터 얘는 내가 스킬을 알려줘. 그래서 제발. 근데 막 쓰는 거 아니야. 언제만?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제 4번에 대한 내용. 얘 우리가 탄성 충돌로서 취급하는 대표적인 예제구나.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쌤이 일부러 예제 부분들 이렇게 더 개념 설명하고 그 개념을 바로 적용시키는 예제 문제들을 일부러 이제 좀 한다고 하고 실제로 하니까 쌤 진작 이래 주시지. 근데 나는 예제가 별로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 왜냐? 친구들의 실력이 있지. 예제로 다질 게 아니고 바로 개념 설명했으면 실전 문제로 다질라 그랬지. 근데 그 괴리감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을 했고 예제 문제들 적용하면서 지금 이 친구들에게 이게 더 필요하겠구나 라는 판단을 내려서 일가 에너지 단원도 역시 예제 문제들을 좀 선별해 가지고 친구들한테 개념 부분들을 최대한 좀 소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구성을 할 것이고요. 자, 예제 5번.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진도가 안 나가. 문제는 진도 속도가 더 느려져. 근데 이 방법으로 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해 안 하고 있는데 내 만족 때문에 진도 뽑는 거에 대한 만족 때문에 나가버리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자, 예제 5번. 희암 빠꼬만 충돌이 이 용수철이야.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 텐데 예제 8번을 연습하고 나서 봐봅시다. 자, 저 용수철에서 나타나는 저 충돌들 아니다. 쏘리. 그냥 5번 살펴봅시다. 자,
A라고 하는 물체, 이 녀석의 질량을 우리는 M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B 녀석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질량 똑같이 만들어 볼까? 근데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용수철이 다음과 같이 B에 연결이 돼 있었대.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A가 다음과 같이 삐비비빅 V의 속도로 가고 있었고 B는 뭐 하고 있었냐면 정지해 있었어. 이거는 문제고 이거는 개념 설명. 왜? 어차피 똑같으니까. 개념 설명한 거 바로 친구들한테 대입시켜서 문제 풀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니까. 자, 그래서 충돌이 이 녀석이 꽝 하고 일어나다 보니까 비비비비비비 잘 살펴봐봐. 매우 복잡한 상황이 돼. 충돌을 하고 나서부터는 용수철도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지. 그러면서 무슨 일도 벌어지겠어? 용수철이 또 압축까지 일어나.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니까 결국은 A는 용수철로부터 왼쪽으로 힘을 받고요. B는 용수철로부터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 이 말인 즉슨 A는 속도가 계속해서 느려질 것이고요. B는 속도가 계속해서 뭐해지겠어? 정지한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빨라지겠지. 그러면 A는 속도가 느려지고 B는 속도가 빨라지다가 어느 순간이 오겠어? A와 B의 속도가 같아질 때가 오겠지. 그럼 A와 B의 속도가 같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둘 사이의 거리가 제일 가까운 거지. 왜냐면 이 이후부터는 다시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거거든. 왜? 힘이 오른쪽으로 얘는 왼쪽으로 가니까 더 느려질 거고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A와 B의 속도가 같아졌을 때가 언제다? 용수철이 최대로 뭐 할 때구나? 압축될 때구나. 오케이? 그러면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된 거리 찾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이걸 항상 떠올려야 돼. A와 B의 속도가 뭐 할 때? 같을 때. 이거는 정지 안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B가 움직이고 있더라도 둘이 충돌을 했다. 그러면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됐다? 둘의 속도가 뭐 할 때구나? 같아질 때구나. 이 이후부터는 이제 A는 속도가 계속 감소할 테고요. B는 속도가 오른쪽으로 계속 증가할 테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이 속도가 더 빨라져 버리겠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무슨 상황이 나타나? 분리되는 상황이 나타나. 근데 참 놀랍게도 이 분리가 될 때 처음과 비교하잖아. 그럼 에너지가 보존이 돼. 충돌 전 속도차가 얼마였습니까? V였었지. 그럼 충돌 후 속도차도 얼마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V가 돼야 되는데 하필이면 질량의 B가 1대1이야. 그래서 나중에 질량의 B가 같아버리면 얘 A는 뭐하고? 정지하고 B는 V로 움직여버려. 질량이 똑같으니까. 질량의 B가 다르면 얘 정지할 필요성은 없어.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 근데 지금 가장 심플한 케이스로 얘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거니까. 왜냐면 충돌 전 에너지 얼마? 2분의 1 MV의 제곱이지. 이래야지 운동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을 다 만족시키는 케이스거든. 오케이? 근데 용수철이 또 최대로 압축될 때 살펴보면 A와 B의 속도가 같아질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럼 이때는 운동 에너지가 손실되게 계산이 된다. 왜냐면 그 손실된 에너지가 누구한테 간 거냐면 탄성력 용수철한테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순간은 완전 비탄성 충돌로. 만약에 에너지까지 이제 배우게 되면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값이 최대일 때는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도 물어보겠죠. 그러면 얘는
손실이 된 게 아니고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A와 B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용수철한테 전달된 거야. 용수철이 가지고 있던 걸 분리될 때까지 다시 물체들한테 다 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용수철 대표적인 케이스로 충돌 전과 나중에 분리되는 순간은 무슨 과정? 탄성 충돌로 취급하는 거고, 최대로 압축됐다, A와 B의 속도가 같아졌다, 이때는 완전 비탄성 충돌로 손실된 에너지가 얼마? 이만큼. 근데 우리는 그 손실된 에너지 바로 구할 수 있죠. 지금 질량비가 1대1이니까 2분의 1, 이 점만큼 가죠. 운동 에너지의 반만큼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가고 나머지 반은 운동 에너지로 남아있는 거야. 자, 이 문제 적용에 대한 거 예제 5번 같이 한번 봐봅시다. 이번에는 질량이 뭐에? 다른 상태죠. 질량이 달랐을 때는 무조건 정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왼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어. 중요한 포인트는 충돌 직전과 충돌 후 분리되는 상황은 완탄, 최대로 압축될 때는 완전 비탄으로 취급을 해야 되는 용수철 같은 경우 친구들이 좀 대표적으로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요. 예제를. 자, 물체 B가 오른쪽으로 2m/s로 운동하고 있고요. 물체 A는 용수철에 연결된 채 정지되어 있고요. 잠시 후 충돌이 일어났답니다. 그럼 이미지 그리니까 B 녀석 3km 2m/s로 가고 있었대요. A 녀석은 정지하고 있었대요. 원래 용수철이 있네. 자, 그 다음 이게 몇 킬로냐? 1km.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되는 순간 A와 B의 속도는 얼마인가? 뭘로 구해야 되죠? 쌤, 1m/s요. 이야기하면 안 돼. 왜냐면 얘는 최대로 압축되었을 때 얘 EV가 되었던 까닭은 질량의 비가 몇 대 몇이었으니까? 1대1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직관으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B, A인데 A는 정지해 있었고요. B는 뭐 하고 있었지? 오른쪽으로 2로 움직이고 있었어. 근데 최대로 압축되는 순간 A와 B의 속도가 같지. 이거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녀석들 지금 살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질량의 비가 3대1이니까 속도 변화량의 크기의 비는 몇 대 몇 돼야 돼? 그치, 1대3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한 칸만큼 변해서 여기 온다면 A는 3칸만큼 변해서 여기를 와야 되겠지. 그래서 최대로 압축되는 순간 이 녀석의 속도는 0에서 2를 4칸으로 나눈 것 중에 3칸 먹으셔야 되니까 얼마냐? 2분의 3m/s이 될 거야. 식이 아니고 직관에 대한 형태로 문제를 푼 거랍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싫으면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 오른쪽으로 6이네. 충돌 후에 얘는 얼마? 4kg짜리가 A와 B의 속도가 뭐 할 테니까 같아질 테니까 이 V는 얼마가 되겠구나? 이 녀석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 쌤 식이 더 간단한 것 같은데요. 직관보다. 이 케이스만 그래. 더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직관도 항상 이런 식으로 같이 생각해 달라라는 거야. 그래서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되는 순간 A와 B의 속도는 얼마? 2분의 3m/s. 봅시다. A와 B가 분리된 직후 A와 B의 속도를 묻고 있네요. 그럼 분리된 직후에 에너지가 뭐 해야 된다? 보존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근데 A와 B 중에 누가 빠를 거라고 예상해? A가 빠르겠지. 그래서 B의 속도를 V로 잡는다면 얘 속도는 얼마겠어?
그렇지. V 플러스 2가 되어야지 속도차가 접근 2, 멀어지려고 하는 것도 2.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시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 개념 안 쓰면 지금 이거 써야 돼. 뒤지게 복잡해져. 하지 마세요, 이 짓거리. 웬만하면 쌤이 FM 방법들을 알려주면서 스킬을 3월달부터 이제 하나씩 장착을 시키는 편인데, 이 단원은 그럴 필요가 좀 없는 단원이야. 처음부터 스킬을 장착해도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하니까 충돌 전 얼마만큼 6. 그럼 충돌 후의 운동량 이 녀석 3V 돼야 되고요. 이때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식쓸 때 미리 넣으시면 절대 안 돼. 나오는 결과를 보고 해석이 들어가야 돼. 플러스 이 녀석에다가 얼마만큼 1V 플러스 2니까 V 플러스 2. 그래서 얘 계산하니까 4V가 얼마만큼? 4네. 그래서 얘는 V가 1m/s. 충돌 후에 너는 1이고요. 너는 3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부호가 플러스였으니까. 실제로 한번 만나볼까? 충돌 전 가지고 있던 에너지 계산하니까 2분의 1 질량 3짜리가 2의 제곱이네. 그럼 충돌 후에 이 녀석 살펴보니까 2분의 1 질량 3짜리는 1이고요. 질량 1짜리는 2분의 1 질량 1짜리가 3의 제곱이네. 4, 2, 6이고요. 2분의 3, 2분의 9죠. 같이. 그래서 오히려 쉬워. 이 조건들이 보이면. 근데 막 쓰면 안 돼. 에너지가 보존된다, 탄성 충돌이다, 탄성구 충돌 실험과 같이 대표적인 예제로 친구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부분이랍니다. 확인할 때는 저걸 쓰는 거죠. 확인할 필요도 없어. 무조건 맞아요. 무조건 맞아서 얘는 확인 안 해도 돼. 산수 계산만 내가 정확하다면 여기에서. 나 같은 사람은 아니겠죠. 틀리겠지만. 검토해서 이렇게 에너지 다시 검토해봐야지. 그럴 필요성도 없어. 이미 이 시기 반발계수 자체가 에너지가 들어간 개념이거든. 예, 되시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제 지금 5번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4번, 5번, 6번 오늘 수업한 반발계수를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충돌 중에 비탄성은 좀 나오기가 힘들어. 근데 이제 아까 중력장에서 튀어 올라갈 때 얼마만큼 올라가느냐를 보고 유추만 해 놓으시면 돼. 처음에 떨어진 높이가 4였는데 충돌하고 나서 올라가는 높이가 1m만 올라갔대. 그럼 충돌 전과 후에 속도의 비는 몇 대 몇? 충돌 전에는 4m 떨어졌는데 충돌 후에는 1m 올라갔대. 그럼 4m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루트 얼마? 2GH고 올라간 녀석은 V'이 루트 2GH'이지. 근데 몇 미터 떨어졌다 그랬어 내가? 4m. 몇 미터 올라갔다 그랬어? 그러니까 2V로 들어갔던 녀석이 V로 올라간 것뿐이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빨라지려면 이제 뭐에 대한 내용? 앞에서 배웠던 운동의 표현, 등가속도 운동, 이런 운동의 법칙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일과 에너지 개념, 에너지를 쌤이 굉장히 친구들한테 겁을 많이 주는데 겁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에너지만 이야기하지 않거든. 너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부터 운동량, 충격량까지 배웠던 개념을 다시 또 물어봐. 에너지와 붙여서.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구나. 전에 배웠던 걸 다시 또 배우는 거야. 에너지를 추가해서 다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자, 3개만 문제 더 풀고 좀 쉬었다 갑시다. 예제 1번.
그림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속력 V로 등속 운동을 하는 모습이고요. 나는 A와 B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서 P의 운동량으로 등속 운동하는 모습이고요. 질량의 B는 1대 3이다 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네. 그럼 충돌 전에 한 녀석이 M, 다른 녀석은 3M이었는데 충돌 후에 한 덩어리 M, 3M짜리가 되어서 속도가 나온 게 아니고 운동량 P가 나왔네. 그럼 바로 들어가자. 얘 정지해 있고. 그럼 충돌 후에 운동량이 P였으면 충돌 전에도 운동량이 P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도 B로 바로 보는 거야. P는 MV인데 운동량의 B가 1대 1이 돼야 되네. 전과 후가. 근데 질량의 B가 몇 대 몇이야? 1대 4네. 그럼 충돌 전 속도와 충돌 후 속도는 얼마 돼야 돼? 4대 1 돼야 되겠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V로 가고 있었다면 얘는 얼마로 가고 있었다는 거야? 4V로 가고 있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1번 충돌 전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얼마만큼? P가 되어야 될 테고요. 그냥 P라고 쓰면 안 돼. 학교 내신에서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봤어? 아니면 크기를 빼고 물어봤어? 크기 빼고 물어본 거니까 방향까지 이야기해 줘야 돼. 오른쪽 방향으로 P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충돌 후 A와 B의 속도는 얼마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4V 얘를 V라고 했네. 문제 조건에서. 그럼 얘는 얼마야? 4분의 1V죠. 4대 1의 비율을 가져야 되니까. 충돌 과정에서 B가 A로부터 받는 충격량은 A가 B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을 때니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로 바로 구해보지 뭐. 그럼 B의 질량은 얼마? 3M짜리인데 속도가 얘는 얼마만큼 변한 거야? 4분의 V만큼 변한 거죠. 그래서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 4분의 3mV고요.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A의 충격량의 크기나 B의 충격량의 크기,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모두와 다 같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예제 2번. 그림가는 수평한 일직선상에서 마주보고 운동하는 물체 A, B를 나타낸 것이고요. 충돌 전후 A와 B를 위치에 따라서 지금 나타낸 부분이랍니다. 그럼 이런 부분 뭐 직관으로 이야기되는데 이미지 그려놓고 한번 살펴보지 뭐. A 충돌 전에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 속도를 의미하는 부분이니까 A의 속도 얼마? 4로 4m/s. B는 왼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1m/s. A 살펴보니까 A는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었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앞에 배웠던 내용들이 계속 엎어지죠. 그래서 사람만 남아있으면 계속 반복하는 결과가 남기 때문에 이해에 도달하는 건 늦냐 빠르냐의 차이지 결국은 다 할 수 있어. 자, A는 3분의 2가 되겠네. 반대 방향으로 3분의 2. B 살펴보니까 B는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었네. 3분의 4. 자, 이것도 MAVA 플러스 MBVB는 MAVA 프라임 운동량 보존 식으로 가기보다는 쌤 알려준 이 개념인 거지.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어떻게 A의 질량의 속도 변화. 근데 얘가 누구랑 같아? 쭉쭉쭉 다 같죠. 하나만 구해봅시다. A의 질량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속도 변화의 크기가 잘 살펴주셔야 돼. 얘 얼마? 3분의 얘 10이고 얘는 3분의 왼쪽으로 2니까 3분의 14만큼인 거죠. B 녀석도 똑같을 텐데 B 녀석도 크기는 똑같을 텐데 멍박 델타 V B 얘 속도 변화는 왼쪽 1 마이너스 3분의 3 플러스 3분의 4 얼마? 3분의 7이네. 답 나오네.
얘와 얘의 비는 1대1인데 속도 변화량의 크기의 비가 2대1이야. 질량의 비가 몇 대면? 그렇지, 1대2. 끝. 지금 예상이 빗나가고 있어요. 너무 많은 걸 예제를 풀어주다 보니까 원래 쌤 지금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까지 오늘 다 나가야지 하고 거기에 관련된 주간학습지를 만들었거든. 아마 그까지 못 나갈 것 같은 느낌인데 좀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의찬이 같은 경우에는 좀 진도가 빠른 게 좋아? 아니면 지금처럼 좀 예제를 지금처럼 푼다라고 한다면 좀 천천히도 괜찮아? 진짜? 준호도? 아, 준혁이. 아, 준호는 저 원장이구나. 규리는? 알겠어. 욕심 안 내고 이번 겨울방학은 에너지까지만 딱 끝내야겠다. 자, 예제 3번. 그림은 수평면 위에서 AB가 같은 방향으로 크기가 P0인 운동량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다가 충돌 후에 각각 PA, PB 운동량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야기했답니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알아낼 수 있는 게 A의 운동량의 크기 오른쪽으로 P0였었고요. B의 운동량의 크기도 P0였었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녀석 살펴보니까 A는 PA로, B는 얼마만큼? PB로. 수능 문제이긴 하지만 매우 단순하죠. 둘이 충돌이 일어났는데 운동량이 서로 1대1이야. 운동량이 같아. 근데 충돌이 일어나려면 누가 더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거지?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는 따라가는 녀석이 더 빨라야 되겠지. 그래서 A의 속도가 크고 B의 속도는 작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A의 질량은 작아야 되고 B의 질량은 커야 되는 거죠. 운동량이 1대1이니까. 그래서 기억법. 충돌 과정에서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같지. 왜? 작용, 반작용이니까. 주고받는 힘은 내부력은 같을 수밖에 없고요. 충돌 과정에서 A의 충격량의 크기는 B의 충격량의 크기,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죠. 그래서 5. 질량은 A가 B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되겠죠.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충돌 전 EP0, 충돌 후 PA 플러스 PB는 같아야 되겠죠. 5. 저 녀석들 살펴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녀석이 속도가 빨랐고 A의 속도를 VA 프라임이다 라고 한다면 VA 프라임이 더 작아버린 거잖아. 충돌 후에는. 이 말은 P0하고 PA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지. 근데 B 입장에서는 VB였는데 나중에 VB 프라임이었었다면 나중에 속도가 더 커져버린 거죠.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힘받았으니까. 아, 그러면 운동량 PB, 질량은 먹막은 똑같았는데 속도가 커졌으니까 PB가 더 크겠구나 라고 예측하실 수 있으므로 미음번 맞는 소리가 되겠네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예제 7번, 8번, 9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7번 친구들이 좋아하는 내용이죠. 남의 엉덩이를 쓱쓱쓱쓱 만들고 있는 철순을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 즉 이제 하나 남았어. 충돌의 마지막 버전. 분리도 충돌이구나. 자, 잠시 쉬었다가 분리를 마지막으로 운동량 보존 이야기를 맞춰봅시다. 어떻게 의찬이는 3월달에 시간을 쌤이 1시로 옮겨도 괜찮나? 저 아니 모르겠어요. 스케줄 그때
또 시험 기간 바로 들어가 버리면 스케줄 아예 싹 다 바뀔 수도 있고 금방 바뀔 수도 있어. 준혁이는?